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주가가 얼마만큼 오르고 떨어질까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그는 게 또 투자자들에겐 중요한데요. 연말과 또 새해 주식시장 어떤 걸 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지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장주 대표님의 시각이 좋아서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좀 주가 반등 가능성을 위쪽으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이제 올랐었고요. 내년에 대한 그 전망들이 궁금한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 그랬을 때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번에 출연이 세 번째인데 네. 격주로 출연하다 보니까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출연을 두 번 해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출연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좀 많이 했고 네. 두 번째도 좀 시장이 좀 올랐었는데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지수는 좀 등락을 하지만은 2,55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장기적으로 미국이 그 경기 호황을 했고 2020년에 이전 소득이라는 현금 살포를 통해 가지고 또 경기가 이제 호황 국면이 연기가 됐었는데 이런 측면이 이제 점점점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빠지면서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관련된 주식 투자, 주식에 대한 하락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제 시장의 이면의 흐름들, 달의 이면의 흐름들을 많이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여러모로 개인들에게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줬다는 거죠. 네. 네, 그걸로 이제 소비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좀 한계에 봉착했다. 네. 네, 그러면 소비도 그렇고 생산이야 지표가 워낙 미국이 안 좋은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경기 침체가 좀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정 부분 올라왔는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시장에서 반영됐고 네. 다음으로 이제 뭐 경기나 이런 사이클을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준비했던 박스가 있는데 두 번째 박스를 좀 먼저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 박스 말고 두 번째 박스. 네, 그래픽 준비한 거 요거 말고 그 다음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픽 준비 요거요. 예. 네, 그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설명했을 때 실물 경제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 호황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다시 경기 가해를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경기가 이제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저점을 하거나 아니면 좀 하드랜딩 했을 때는 침체를 오면서 다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융정책을 하면서 부양정책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크게 문제가 좀 발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핫백 시스템이라는 거는 1970년대 닉슨 때 금태환을 하면서 각국의 신용을 바탕으로 국채를 찍어내서 이제 그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고요. 금태환을 정지시켰죠. 그렇죠? 금에 폐기됐던 거를 이제 없앴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공본이나 아니면 금에 대한 일부에 대한 태환을 미국이 이제 담보를 하면서 보증을 하면서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보증 없이 정부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국가 신용에 따라서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동성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12년 전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공급이 그 이전에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그 유동성을 양쪽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생겼던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때 그 경기가 일시적으로 락다운 하면서 경기가 일단 정지가 되다 보니까 생산 활동이 진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제라는 거는 70% 이상이 소비니까 그 일자리가 이제 멈춰버리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코로나에 의한 락다운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경제활동을 못했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가게라든가 기업
국가 신용을 통해서 저리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이제 그 현금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소득을 여러분들은 이제 재정 지출로 이제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계속 그 지속적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실물 경제에서 판단을 해줄 수 있지만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2023년에 보면 푸드 스탬프라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에 이제 제공했던 그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미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미국인의 대부분 부채 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인데 그 부분도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두 번째 박스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제 규모라는 거는 그 시그마는 이제 총합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P는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고요. Q는 이제 거래되는 이제 총량인데, 이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 규모가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여기에 Q에 정부 지출이라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 이제 정부 지출이 2년 동안 들어갔던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이냐면 미국의 GDP 규모의 34%까지 빠르게 그 부분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정치권에 의해서 서로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증분 차원, 미분에서 이제 YOY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던 부분은 아무래도 정점을 기하고 네. 꺾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경제 성장률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목에 차지 않았나. 그러면 증시라는 거는 성장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인할 때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물 경제에 여력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 영향을 줄어들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 그 어떤 지표를 쓰고 있냐면 QOQ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늘어난 거를 연율로 계산해서 그렇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제가 두 번째 출연했을 때 놀랍게도 3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가 4.9%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연율 기준은 한 2.5에서 2.7%인데 과연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세계 그 경제 전문 업체들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한 2%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인 효과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가게들,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영소업체들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저 보여드린 표는 뭐 숫자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걸 해석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래픽. 결국 이 시중의 유동성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 한번 보여주세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의 함수다. 그죠? 이자율에 따라 오르는데 거기에 플러스 QE로 해서 돈 집어넣어줬죠. 이전소득으로 돈을 집어넣어줬는데 그게 두 번째 지금은 QE나 이전소득은 줄어들면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줄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위에 아까 노동인구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인구가 성장성과 관련이 높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인구 증가율이 못 돌아가서 성장이 어렵다 이런 로직인가요? 표 가져오신 거는?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좀 아시면 좋으시만 그 여기 보시면 물가 성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명목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어디에 이제 비례가 되냐면 노동 인구의 추이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후반에 80년 초반에 그 당시 그 유가가 그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코스트 푸시 현상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2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장기 그 성장률은 사실은 12%. 그다음에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미국이고요. 그 노동 인구 성장률은 그때 정점을 쳤는데 3%가 좀 안 되는 2.7% 정도 수준에서 정점을 치르고 그 뒤로 쭉 노동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다가요. 90년대
그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세미 베이비 부모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모가 그 인구가 막 늘어나는 시점이었고 90년대 초중반부터 20년대까지는 세미 베이비 부모가 늘어나서 또 미국 경제가 호황했었고요. 네. 그 뒤로는 또 다시 좀 빠지고 있다가 그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늘었던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 인구는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증가율이니까요. 절대 수치는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증가율은 노동 인구는 빠진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성장률이라는 것도 낮게 제한적이다. 수렴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은 아까도 제가 표에서 드린 것처럼 그 시그마 P 곱하기 Q에서 Q의 증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 증가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저희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가 있고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실질적으로 저희 그 신용화폐 시스템을 쓰고 있을 때는 성장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 함수가 아닌 QE가 나오게 되고 네. 또 이전 소득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붕괴를 막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한시적인 효과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직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다시 이제 수렴하는 현상.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미국 시장이 한번 빠지고 4분기 때 빠지고 우리나라도 좀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파월이 중립금리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트럼프 시대였는데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그 금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세계 경제에 부담을 안 주겠다고 하는 시점인데 2014년도는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대선이 있고 저희 나라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저희 같이 이제 경제를 예상을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 또 계획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은 당연히 주시장에는 좀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면 뭐 강의를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가 마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이제 경기 지금 내년에 관심은 경기입니다. 이제 금리보다 이제 경기가 이제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으로 조금 나빠지는데 극복하느냐 아니면 덜커덩거리는 하드 랜딩으로 오느냐 네. 그게 언제쯤일 수 있느냐 예측은 네. 어렵겠지만 그죠 대표님 보시는 그 투자자들은 내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아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온다고 봅니다. 그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저번 일전에 방송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그 참고하고 있는 거는 미국은 실업률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점을 그 예측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샤멜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설명 하나 드리지 않지만 그거는 쉽게 말해서 실업률이 직전보다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최저점이 3.4%였는데 직전에 지금 3.9%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단순 평균 0.5%가 올랐는데 그 3개월 연속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0.5가 되면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미국은 경제가 워낙 탄력적이고 경제는 실질적으로 심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소비 심리라든가 소매 판매 지수는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 미 연준에서 과거처럼 빠르게 피봇을 할까?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퀘스천이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이퍼 롱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도 임명권자라든가 그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세력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를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컴플릿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월 정도를 일단은 수치를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오히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든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면 그 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그렇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자산 가격을 체크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 가격이 2,000불을 넘었습니다. 금 가격이 2,000불이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생략을 좀 생략을 하고 일단 향후에 좀 불안한 측면에서 안전자산의 현상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좀 반대로 지금 달러가 약세 포지션으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쏠려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쏠려 있을 때 보면 항상 시장은 의외의 방향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상단폭, 이제 기간적인 측면인데 미국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그 양도세 부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도 좀 있을 수 있고 상단에 대한 폭이 제가 봤을 때는 길어 높아봐야 3% 언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도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신용 리스크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좀 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네, 오늘 내년에 대한 그 뭐 큰 그림들을 좀 그려주셨기 때문에요. 뭐 몇 포인트 가고 몇 포인트 가고 이런 게 아니지만 큰 그 로직들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